기록을 하는 방법 중에서도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를 선호하시는 분들일 테고, 다이어리에 스티커도 붙이고 뭐 형광펜도 사용하고 좀 가득가득 나만의 방식으로 채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첫 번째로 담아본 이유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 출장에 와 있고 지금 이틀 차입니다. 어제 첫 번째 날에는 그 사장은 처음이라 라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가지고 일적으로 고민이 됐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장은 처음이라 팟캐스트랑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초보 사장으로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이 이틀 차인데 오전 일정을 다 마치고 숙소로 들어와가지고 저녁 먹고 쉬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은 제 다이어리를 같이 읽어보면서 요즘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이어리를 어떤 방식으로 적고 있는지 등등을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롱폼을 위주로 영상을 많이 올렸었잖아요. 이제 주로 브이로그를 올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 송혜교 님도 뭐 엄청난 연예인 분들도 브이로그를 많이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제가 제 브이로그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쇼츠를 더 만들자. 왜냐면 쇼츠는 1분 30초, 1분 그 이내에 제가 어떤 한 메시지를 꼭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크립트도 더 꼼꼼하게 많은 고민을 들여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어서 만드는 재미도 쏠쏠하고, 무엇보다도 편집을 하는 시간을 줄인 그 시간을 다른 일을 하는데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대신 문제는 이렇게 지금처럼 횡설수설하는 것도 담을 수가 없고, 말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TMI도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저희 채널을 꾸준히 방문해 주시는 기존 구독자분들과 저희 고객님들에게 있어서는 짤막한 쇼츠로만 인사를 드리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올라올 때도 있는데 그럼 재미없잖아요. 요즘 제가 다이어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쇼츠만 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제 다이어리를 같이 읽어보는 그런 롱폼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망의 2025년도 첫 번째 그 영상을 오늘 촬영을 하게 됐고요. 이제 집에서 12월 25일부터 1월 17일까지 제 기록을 쭉 훑어보면서 재밌는 썰들이 적혀있는 페이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는 페이지를 메모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각각의 페이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은 원래 기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 기록을 하는 방법 중에서도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를 선호하시는 분들일 테고, 그리고 이렇게 롱폼 영상까지 봐주시는 거라면 저처럼 다이어리에 스티커도 붙이고 뭐 형광펜도 사용하고 좀 가득가득 나만의 방식으로 채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첫 번째로 담아본 이유가, 요 근래 저희 최고의 닭구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일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홀로 에너지를 충전하셨을 수도 있고,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가족이랑 같이 하루 종일 보냈어서 다이어리를 적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빈 페이지로 두다가 이제 그 다음 날에 책상에 앉아서 요 큼지막한 메모지부터 붙이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짤막하게 메모를 하면서 떠올려 본 다음에 그 왼쪽에 이 자유 공간에는 기억에 남은 순간들이 어떤 게 있었지 하면서 그 상황을 그려보면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소품샵에서 포장할 때 붙여주신 스티커도 잘라가지고 여러 군데 붙여뒀어요. 뭐랄까, 이렇게 뭐 굳이 소품샵에 뭐를 샀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게 솔직히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뭔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멍 때리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잠깐 이 다이어리랑 멀어졌다가 다시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먼슬리 페이지에도 돌아가서 내일은 뭐 해야 되네? 이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 투두리스트에 조금 깔짝거려 보기도 하고 뭔가 되게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혼자 앉아서 끄적끄적 그림을 그려보고 멍도 때려보고 이런 힐링의 시간도 어쩌면 기록 시간 중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 중 하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월 3일. 이 페이지를 제가 왜 꼽았냐면 여기 감사일기에 1번 유퀴즈를 통한 동기부여라고 적어놨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점심시간 동안에는 밥 친구를 주로 유퀴즈나 사람 대 사람의 이야기가 담기는 그런 영상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대박. 저한테 너무 큰 에너지를 주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점심 먹고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을 2개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혹시나 안 보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둘 다 유퀴즈인데 하나는 인사이드 아웃 2 제작에 참여를 하셨던 김혜숙 애니메이터의 유퀴즈 편이고 이제 두 번째는 50세 구글의 신입사원이 되셨다가 하루아침에 퇴사 통보를 받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되게 도전적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로이스라는 분의 유퀴즈 편이에요. 진짜 두 편 다 되게 좋았는데 일은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삶에 있어서 꽤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나의 일이라는 거를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이 책임을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 중 하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드린 두 편의 유퀴즈가 아주 좋은 사례이자 예시인 것 같아요. 축축 처지고 일하기 싫고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럼 저처럼 감사일기에 적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위클리 페이지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이어리의 맨 앞에 드림빅 페이지에 새해 목표 6개를 적어놨다면 이 새해 목표 6개를 위해서 이 다이어리를 쓰는 3개월 동안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같이 적어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달 하나에만 집중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요즘에 저는 빠르게 하나를 딱 이뤄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 모든 걸 다 챙기면서 성장은 하되 그 성장하는 보폭은 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이게 언제 바뀔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그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클리 페이지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별로 나누어서 일의 성장을 위한 루틴을 만드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루틴 외에도 나는 매일 조금씩 다른 것들도 챙기고 있다. 그런 만족감이 드는 방법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기도 해요. 다음은 1월 6일 페이지를 뽑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요즘 기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 회사 다닐 때는 그때 막 미라클 모닝 붐이 엄청 일었을 때라서 그때 막 4시 반에도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게 지금처럼 엄청 힘들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퇴사를 하고 나서도 일찍 벌떡벌떡 잘 일어나졌는데 그것마저 안 하면 너무 내가 좀 쓰레기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새해 뽕을 딱 맞아가지고 1월부터는 억지로라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7시에 일어났는데 다시 잠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소파에서 다시 잠들지 않았다. 유닉도 읽고 10분 15분간 독서도 하고 여유롭게 다이어리까지 적으니 다시 꽉 채워지는 아침의 기쁨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차렸다. 기상 직후의 차가운 기운을 아주 조금만 버텨내면 근사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시 잠들지 않기 위한 여러 방법도 적어놨는데요. 따뜻한 티 마시기, 추우니까 담요 두르고 책상에 앉기, 노래 틀기, 명상하기. 근데 명상은 꼭 앉아서 해야 돼요. 발 마사지기 사용하기. 그리고 아주 잠시라도 책을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날 이후로는 계속 7시에 일어났고 다시 잠들지 않았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모닝 루틴을 다시 정리해서 적어놨는데 요즘에 저는 총 1시간 정도가 필요하고 대신에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는 꼭 앉아야지 제가 하고 싶은 이 모든 루틴을 다 온전히 즐기면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원에 뭘 적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맨날 똑같은 내용만 쓰게 된다 하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저희 학원 한 문장을 가져왔는데요. 나는 즐거운 생활을 누리러 온 여행자이다. 나의 미래가 기대된다. 라는 이 학원인데 류시화 작가님의 아마도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 책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다가 내 인생을 한평생 함께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 배경 화면에도 해놨거든요. 이렇게 저는 특히나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만약 당신이 집을 갖기를 원하는데 누군가가 집을 사준다면 당신은 진정한 집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얻기까지의 노력과 우여곡절과 경험이 생략된 집은 당신의 진정한 소유가 아니다. 그 집은 모래로 지은 집이나 다름없다. 당신은 곧 그 집을 잃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진리를 발견하기 원하는데 누군가가 당신에게 진리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진리가 아니라 모조품에 불과하다. 당신은 그 진리를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좋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아니면 당장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 뜻이 있고 내가 정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나만의 길을 잘 걷고 있다. 그런 확신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내용이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 이 내용에 여러분도 공감이 가신다면 내일 학원란에 적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날은 저희 불쾌한 감정이 담긴 날인데요.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 느낀 사건이 2개나 일어났던 하루였는데요. 카페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맞은편 테이블에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수다를 떨고 계셨어요. 대화를 시작하는 주제가 며느리, 그리고 사돈, 그리고 자식의 결혼 준비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좀 궁금해져가지고 조금 엿들었는데, 그 3분 중에 한 분이 앞에 계신 어떤 아주머니가 이야기만 하면은 이야기를 내뱉는 시작이 아니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반박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아니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시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듣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타인과 대화를 할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카페에서 업무를 보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헬스를 가려고 나왔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헬스가 그 상가의 8층이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꽤 많이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가에는 병원도 많아가지고 그 시즌이 딱 감기 독감이 유행하고 있던 시즌이라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엘리베이터는 놓쳤고 이제 두 번째 엘리베이터가 왔을 때 탔는데 어떤 여성분이랑 저랑 이렇게 2명에서 탔어요. 근데 중간에 3층인가? 이제 거기서 한번 쓰더니 어떤 할아버님이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층을 누르시길래 아, 이거 끝까지 타고 계시다가 내려가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랑 같이 타고 있었던 여자분이 5층인가? 거기서 내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8층까지 가야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쭉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아씨 삐 그냥 아씨 이렇게 하면서 엘리베이터 존나 막 끝까지 올라가네. 하면서 재수없게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저 완전 충격 먹었잖아요. 이게 물론 사람인지라 짜증날 수 있어요. 그 할아버지도 엘리베이터를 그 전에 계속 놓치셨을 수도 있고 표정이야 일그러질 수는 있지만 그거를 저랑 단둘이 있는데 욕까지 섞어 가시면서 하시면 그거를 듣고 있는 저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또 무섭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뒤로 한번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할아버지 이렇게. 근데 좀 무서워서 이제 눈을 쳐다보지는 못하고 약간 할아버지한테 저 기분 나빠요 이거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할아버지 발을 쳐다봤나? 아무튼 그랬는데 운동하는 내내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 말을 내뱉고 기분이 좋으셨을까? 계속 기분이 안 좋게 집에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은 말을 내뱉어야지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나쁜 말을 내뱉으면 내 기분도 나빠진다. 이거를 문득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제가 그 분리수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오후 1시쯤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 3층, 5층, 7층 하더니 꼭대기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택배 기사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꼭대기 층에 가서도 다시 내려올 때 거의 층층마다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층에 엘리베이터가 딱 오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제 표정을 살짝은 풀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는데 땀을 흘리고 계신 택배 기사님이 이렇게 서 계시고 아파트 주민 2분 정도가 서 계셨어요. 근데 물론 다들 표정이 막 밝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제 할아버지 때문에 기분 나빴던 거를 좋은 말을 드림으로써 이 택배 기사님을 통해서 풀고 싶은 거예요. 그 어제의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을 제가 다시 겪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택배 기사님한테 택배 기사님 요즘 진짜 물량이 많죠. 힘드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건네고 싶은데 오지랖인 것 같기도 하고 기사님 괜히 말하면서 에너지 쓰는 게 싫으실 수도 있잖아요. 1층 도착했을 때 기사님한테 기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기사님도 좀 웃으시면서 예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큰 깨달음은 아니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내 목표가 너무 중요할 때 예민해지고 그래서 나는 지금 1시가 급한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 그게 딜레이 될 때 되게 표정이 일그러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최근에 칠가이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 무서운 우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썰들이 저희 감정을 관리하고 제가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에서 길게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에 적은 시각화 내용도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보통 시각화의 내용을 적을 때 되게 구체적으로 적을 때도 있지만 추상적으로 엄청 넓게 적는 날도 꽤 많거든요. 이날은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적어놨고 말을 잘하고 싶다. 글을 잘 쓰고 싶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기록의 도구를 더 만들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그냥 이렇게 적을 때도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 이렇게 적는 날도 있고 이제 물론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적으면 적는 재미를 잃기 때문에 어떤 날은 나는 뭐 이번 연도에 뭐를 꼭 이룬다. 구체적인 숫자 아니면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적는 방법도 물론 좋지만 때로는 구체적으로, 때로는 추상적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날 내 컨디션에 맞게 적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해 들어서 새롭게 추가한 기록 습관이 있는데, 작년에는 신문을 구독을 했었는데, 한 달 정도 열심히 읽었나?
그래서 신문은 취소를 하고 올해부터는 유닉을 다시 구독을 해서 모닝 루틴을 하는 그 시간에 읽고 있거든요. 신문에 비해서는 읽어야 할 양이 작아지니까 더 꼼꼼하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도 나오면 바로바로 단어의 뜻을 찾아서 그날의 페이지, 자유 공간에 적어두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적다 보면은 뇌에 훨씬 더 깊게 각인되는 느낌도 들고 또 오늘의 페이지도 빈 공간 없이 거의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만족도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되게 만족하는 새로운 기록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월 14일 페이지는 펜을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넣었는데요. 유명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주시업이라는 펜인데 되게 예쁜 색깔이 많거든요. 저도 이제 선물 받아서 잘 쓰고 있는데 한 고객님께서도 DM으로 저한테 이 주시업 펜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꽤 기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펜을 절대 싫어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펜을 많이 쓴 이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분홍 색깔, 보라 색깔, 그리고 하늘 색깔, 그리고 자주색을 가장 잘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에 인풋에 적은 책의 한 내용도 공유를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타인의 세계를 함부로 평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 뻔함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없으면 지금 속해 있는 세계에 영원히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보는데 갑자기 제 과거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되게 사람이 절박하면은 내 목표가 1순위가 되잖아요. 저도 이제 퇴사하고 사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 노동을 다 갈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나지? 누군가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면밀히 들여봐주고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다 들을 텐데 이런 마인드가 강하게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자기계발 유튜버한테 엄청 길게 메일을 보냈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무리하고 창피한 내용이라는 거를 몰랐어요. 저는 어쩌고저쩌고 퇴사를 했고, 퇴사를 한 이유는 뭐고, 그래서 요즘 어떤 거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냐. 비용은 얼마든지 드리겠다. 그리고 원하시는 장소로 제가 찾아가겠다. 이렇게 보냈는데, 당연히 답은 없었죠. 그게 당연히 답이 없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가족이 아닌 이상 기브 앤 테이크는 확실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메일 내용에는 그분에게 맞는 테이크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절박하니까 내 절박함을 좀 알아달라. 높은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절박한 사람한테 한마디라도 해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어리고 유아적인 발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의 세계를 함부로 평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한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반응을 해주지 않더라도 그럴 때면 지금 내가 그 사람의 세상에 모르고 있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어리 돌아보기는 요까지만 하고 이제 독서 노트에도 보여드리고 싶었던 페이지가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집에 가서 이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틀 뒤에 집에서 만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편집하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독서 노트는 아예 단독으로 다른 영상으로 찍어서 돌아올게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독서 노트를 주제로 다시 만나요. 안녕.